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랜만에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연휴 동안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는 한 2주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발표한 건데요.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3.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발버둥을 쳤지만은 이름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그리고 호남에 다가간다기보다는 호남에 굴종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역효과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경상도 지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1%입니다. 지금 1%. 호남으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경상도 지역으로부터는 배신감으로 김종인 노선이 일종의 파산 상태다, 파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언론은 오히려 김종인의 이 실패가 증명된 탈이념 친호남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의도에 갇혀 있는 이 정당, 이 국민의힘이 신문이나 언론 따라가다가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정서와 훨씬 더 멀어지고, 그 결과는 지난 총선이 증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에서 현 정권, 그러니까 현 정권 유지냐 아니면은 교체냐의 질문에서도 현 정권을 유지시켜서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재명 1등, 이낙연 2등, 그런데 20% 됩니다. 우파에서는 안철수 씨가 4% 정도라고 보여지면은 이 판이 이 대한민국 세력 자유진영에는 크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새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47%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 42인데요. 그 전 조사에서 잘 못하고 있다가 48%였는데 이게 6%포인트나 줄어가지고 42,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44였는데, 잘하고 있다가 44였는데 3%포인트 올라가지고 47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요지부동의 하한선이 있다. 그 하한선이 40%다.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지지율의 3대 기반은 어디냐 하면은 호남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문재인 잘한다가 77%, 그리고 연령대로는 30대, 40대, 30대 54%가 잘한다. 그리고 40대는 58%가 잘한다 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죠. 세 축 중에 한 축이 바로 사무직 근무자, 화이트 칼라가 문재인 잘한다가 59%나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화이트 칼라, 그 다음 30, 40대 아주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잘한다고 보는 이유 중에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것은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 29%입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최선을 다한다. 6%. 복지 확대 잘한다. 5%. 그러면 뭘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제일 위에 오른 것은 부동산 정책 15%,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11%, 그 다음에 북한 관계가
10%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8%, 무당청이 31%, 국민의힘이 18%로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이 5%입니다. 이 초점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요 전번 조사에서는 21%였는데 추석 연휴 등을 지나면서 3%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총선 직후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지율이 22%인데 대전, 세종, 충청, 중부지방에서는 1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좀 비참하지만 1%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1%, 국민의당이 2%, 더불어민주당은 60%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4%, 정의당 8%.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30%고 더불어민주당이 25%입니다. 비슷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4%로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상당한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호남 정책이 경상도의 반발로 그리고 전라도의 외면으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이 여권의 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1등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1등인데 20%입니다. 이낙연 17%, 안철수가 4%, 윤석열 3%, 홍준표 2%, 원희룡 1%, 기타 인물 7%. 여기서도 이 우파 성향의 후보군이 거의 전멸 상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3.6%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수층이 더 많을 것으로 선입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는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크기가 이렇게 한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2%, 내가 진보다 25.4%, 모르겠다가 19%인데 하여튼 중도가 커지고 보수는 너무나 축소되었고 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내후년 대선 2022년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44%,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39%입니다. 지역별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44대 39니까.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좌우로 1대1로 붙을 때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인데 김종인 씨가 요사에 보면은 김종인 씨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탈보수, 친호남 정책을 펴느냐. 그것은 망상이죠.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존재는 우리 정치사에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2016년에는 문재인 세력 쪽에 붙어가지고 선거를 지휘했고 4년 뒤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고 해가지고 우파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와도 관계없는 경제민주화라는 아주 괴상한 용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파 정당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정작용의 제1번지는 김종인을 몰아내야죠. 이것은 대한민국 우파의 수치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한국의 우파 정치 세력이 어떻게 김종인을 기수로 내세웠습니까? 국민의힘 어쨌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